따라온 고양이. 당신은 누군가에게 계속 따라온 적이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말 없이, 그저 누군가의 뒤를 묵묵히 따라간 적이요. 이것은 한 마리의 고양이와 그 고양이가 선택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남자는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8시 반. 회사에서 조금 늦게까지 남아있었던 탓에 거리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의 발소리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는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버스를 타면 더 빠르지만 하루 종일 사무실에 갇혀 있었던 몸을 풀고 싶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걷던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낡은 담벼락과 가로등 사이로 난 좁은 길. 이 길은 큰 도로보다 5분 정도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양쪽으로 오래된 주택들이 늘어서 있고 간간히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들이 보였습니다. 이 시간이면 늘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몇 분쯤 지났을 때 그는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를 느꼈습니다. 발소리. 아니, 정확히는 발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가벼운 무언가가 땅을 스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엔 고양이가 많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담벼락 위를 걷는 고양이들. 그들의 소리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때로는 골목 모퉁이에서 갑자기 나타나 놀라게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달랐습니다.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소리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가 속도를 늦추면 소리도 늦었고 빨라지면 소리도 따라서 빨라졌습니다. 마치 그의 그림자처럼, 아니, 그림자보다 더 정확하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고 그의 걸음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남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에서 들리던 소리도 정확히 1초 후에 멈췄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긴장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한 마리의 고양이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빛 털을 가진 작은 고양이였습니다. 크기로 보아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은 듯 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멈춰선 채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7m 정도.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양이는 움찔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초록색 눈동자,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남자는 잠시 고양이를 바라봤습니다. 길고양이 치고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 돌아서거나 숨는데 이 고양이는 달랐습니다. 도망칠 것 같으면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남자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고양이가 그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몇 걸음을 더 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마치 측정이라도 한 듯 정확한 간격이었습니다. 쉿. 남자는 손을 흔들어 고양이를 쫓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남자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꼬리를 몸에 감고 귀를 앞으로 세운 채. 뭐야 너? 남자의 목소리는 골목에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고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여전히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빨리 걸었습니다. 고양이를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그를 따라왔습니다. 속도를 높이면 고양이도 빨라졌고 늦추면 고양이도 늦춰졌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가로등이 더 밝았고 지나가는 차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간히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남자는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가로등 불빛 경계선에 서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밝은 곳으로 나오니 고양이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회색 털에 얼룩무늬가 섞여 있었고 귀끝이 약간 접혀 있었습니다. 목에는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기고양이였습니다. 빨간 불이 바뀌었습니다. 남자는 건널목을 건넜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다시 뒤를 봤습니다. 고양이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도로였습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는 이런 곳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는 달랐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남자를 따라 건널목을 건넜습니다.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멈춰서서 고양이를 기다렸습니다. 고양이가 인도에 올라오자 남자와 고양이 사이에 다시 그 일정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7m. 정확한 간격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남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길고양이가 사람을 따라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오는 건 더욱 그랬습니다. 먹이를 달라고?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가까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야옹거리거나 몸을 비비거나. 하지만 이 고양이는 그저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올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걸었습니다. 주택가를 지나고 작은 상가를 지났습니다. 고양이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남자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형광등 불빛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음료 코너로 갔습니다. 캔커피 하나를 집어들고 김밥 한 줄도 함께 집었습니다.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 유리창 너머로 밖을 봤습니다. 고양이는 편의점 앞 화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알바생이 물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양이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너 배고픈 거야? 남자는 가방에서 먹다 남은 빵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점심시간에 사 먹고 싸운 것이었습니다. 크림빵이었습니다. 그는 비닐을 벗겨 빵을 고양이 쪽으로 던졌습니다. 빵은 고양이 앞 1m쯤에 떨어졌습니다. 고양이는 빵을 내려다봤습니다. 몇 초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다시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배고픈 게 아니네.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빵을 남겨둔 채 그를 따라왔습니다. 남자는 걸으면서 캔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엔 일보다 고양이 생각이 더 컸습니다. 집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작은 공원을 지났습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네만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공원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남자도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양이는 공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자를 보더니 계속 따라왔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를 지났습니다. 몇몇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가족들, TV를 보는 사람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남자는 그때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고양이가 정말로 따라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고양이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떨쳐내고 싶었는데 이제는 고양이가 계속 따라오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담벼락 그림자 속에서 항상 같은 거리를 유지한 채 남자를 따라왔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마침내 남자는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빌라의 1층, 작은 철문과 좁은 현관,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우편함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2년째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양이는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3m도 안 되는 거리. 팔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였습니다. 고양이는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초록색 눈동자가 가로등 불빛을 반사했습니다. 그 눈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 기대? 아니면 간절함? 남자는 잠시 고양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고양이도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TV 소리, 바람에 나뭇잎 구르는 소리,
하지만 그 사이에서 둘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집이 없는 거야? 남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고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꼬리를 한번 천천히 흔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좌우가 아닌 위아래로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습니다. 오래된 문이었습니다. 기름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지 몇 달째였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 번 더 고양이를 봤습니다. 들어오지 마. 여기 네가 있을 자리 없어.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남자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와 작은 식탁, 그리고 미니 부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마셨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물을 마시고 옷을 갈아입고 씻고 자는 것. 하지만 오늘은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조금 걷어내고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대문 바로 앞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자가 나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남자는 커튼을 다시 닫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그는 다시 커튼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씹고 삼켰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남자는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를 닦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32살. 회사원, 혼자 사는 남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눕기 전 그는 다시 한번 창문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둥글게 말고 대문 앞에 웅크린 채. 하지만 고개는 들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묘한 불안감. 아니, 불안감이라고 하기엔 다른 무엇이었습니다. 죄책감? 걱정? 연민?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 그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나를 따라온 거야? 그는 창문 너머로 중얼거렸습니다. 고양이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꼬리를 한번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천장에는 작은 균열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계속해서 그 고양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던 발소리, 노란빛이 도는 초록색 눈동자, 빵을 외면하던 모습, 건널목을 조심스럽게 건너던 모습, 그리고 지금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 작은 존재.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창문이 아니라 현관으로 갔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고양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남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고양이에게 하는 건지 자신에게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 한 팩이 있었습니다. 어제 산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작은 그릇에 따랐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이었습니다. 라면 먹을 때 쓰는. 그리고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릇을 문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우유가 조금 흘렀습니다. 배고프면 먹어. 먹고 가든지 먹고 남든지.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고양이는 그릇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유가 아니라 남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너는? 남자의 목소리엔 짜증보다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간절함도. 고양이는 대답 대신 천천히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주 조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m 정도. 여전히 닿지 않는 거리였지만 전보다는 가까웠습니다. 남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닿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틈을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커튼을 닫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고양이는 우유 그릇 옆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핥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남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양이는 우유를 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반쯤 남기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남자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감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긴 시간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고양이와 남자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밤을 보냈습니다. 유리창과 철문을 사이에 두고 그의 머릿속엔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왜 이 고양이는 나를 따라왔을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